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양천과 은평 4개 선거구 모두 민주당이 싹쓸이했습니다. 은평갑 박주민 후보는 60%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고 은평을 강병원 후보도 무난하게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양천갑에선 현역인 황희 후보가 재선 의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양천 을에선 2번의 낙선을 경험하고 3번째 도전에 나선 이용선 후보가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양천구 투표율이 70%대를 돌파해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잠정 투표율은 68.1%, 양천은 70.4%, 은평은 65.8%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죠. 은평구 2개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 모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나란히 국회에 입성한 은평갑 박주민 후보와 은평을 강병원 후보. 두 초선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도 나란히 재선 의원의 고지에 올랐습니다. 먼저 당선 깃발을 잡은 건 박주민 후보입니다. 박 후보는 개표 초반부터 압도적인 표차로 2위 후보를 따돌리며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짓고 선거 캠프를 찾아 당원들과 승리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박 당선인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지지해준 유권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21대 국회에 제가 들어가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요. 20대 때 해왔던 몇 가지 일들을 좀 더 성과를 내는 그 방향으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권력기관 개편의 경우에는 법원이나 경찰개혁 같은 경우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열심히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국회에 일하는 시스템을 좀 개편해서 누가 봐도 열심히 일을 하는 국회 만들어 보려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강병원 후보도 개표 초반부터 50%대 득표율을 유지하며 당선됐습니다. 강 당선인은 초심을 잃지 않는 재선 의원이 되겠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저를 재선 의원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은평을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선 의원이 되어서 은평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은평의 각종 현안 그리고 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재선에 도전한 여당의 두 현역 의원에게 표심이 향한 은평구. 두 당선자가 앞으로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양천구에서도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양천갑에서는 재선에 도전한 황희 후보가, 양천 을에서는 국회 입성에 도전한 이용선 후보가 최종 당선됐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출구조사 결과 후보 간 근소한 차이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던 양천갑 선거구. 개표 결과 최종 당선은 더불어민주당 황희 후보에게 돌아갔습니다. 황희 당선인은 환한 미소로 자신을 믿고 따라준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만큼 지역의 각종 현안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많죠. 가장 큰 이슈가 재건축도 있고 신정 차량 기지, 그다음에 도시 재생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소각장 문제, 그다음에 학교 목삼동 초등학교 세우는 문제. 제 공약에 보면은 실제로 많은 지역의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곧바로 내일부터 꼼꼼히 태스크포스를 지역 내에 만들어서 어떻게 추진할지 또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 당선인은 개표 시작부터 60% 이상의 득표율을 보이며 미래통합당 손영택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3번의 도전 끝에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이용선 당선인, 지역을 위해 발로 뛰는 일꾼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2번 낙선을 했습니다. 낙선했지만 그냥 포기하거나 놀지 않고 지역의 의제들을 계속 천착하고 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과제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그 서울시나 또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협력하면서 지하철 문제라든지
트럭터널 개발이라든지 경인고속도로 문제라든지 이런 핵심 의제들을 다뤄왔습니다. 제대로 실천해서 추진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드릴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황희 당선인과 3번의 도전 끝에 국회에 입성한 이용선 당선인. 이들의 정치 행보에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서울의 잠정 투표율은 68.1%로 전국 투표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의 잠정 투표율은 66.2%입니다. 양천의 잠정 투표율은 70.4%, 은평은 65.8%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전국의 개표가 완료된 이후에 확정됩니다. 이번엔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 만나보죠. 국회의원 선거일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들.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투표를 했는지,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은 뭔지 들어봤습니다. 서민들 위해서 또 중산층을 위해서보다 서민들 위해서 좀 힘 좀 써주시고 서로 헐떡이 않고 서로 민생에 서로 합력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입니다. 다른 한 게 좋습니다. 각종 막말이나 비리 저지르는 그런 지도층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청산하는 제도라든지 주민소환제라든지 그리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월급 삭감 이런 거 주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잘 이루어져서 국회에 일하는 국회의원들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대출권이나 이런 게 너무 막혀서 솔직히 부동산이 조금 이제 좀 서민들은 좀 침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완화, 대출 완화 같은 거 이런 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건에 따라서 좀 이렇게 상황이 틀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일용직으로 다니고 이러는 것도 다 끊어져 버리고 여러모로 어려워요. 그 경제가. 나라에서 일자리 마련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은 해주시면 쓰겠고 일단은 일자리들이 없어놓으니까 좀 깝깝하거든요. 대학교 입학금을 거기에 시설 이용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걸 지금은 아예 이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돌려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번 총선의 당선자들은 앞으로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후보자에서 당선자 신분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건지 송효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선거에서 당선되면 당선의 기쁨과 함께 다양한 혜택이 돌아옵니다. 먼저 선거에 사용했던 비용을 전액 보전받게 됩니다. 헌법 제116조 제2항에는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거 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가 사용하거나 책임져야 하는 금전이나 물품, 채무, 그 밖의 모든 재산상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선거 비용은 득표율에 따라 전액 또는 절반을 돌려받게 되며 당선인은 득표율에 상관없이 전액 환급받게 됩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 비용 전액을 그리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 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또한 비례대표 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지출한 선거 비용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단 선거 비용은 선거일 후 10일 이내 관할 선거구에 보전 청구를 해야 하며 선관위에서 청구 내역을 확인해 60일 이내에 비용을 보전합니다. 당선자는 신분에도 변화가 생겨 고위공직자 대우를 받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통상 특별한 보직을 맡지 않는 한 차관급 예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면 장관급의 대우를, 국회의장의 경우 장관급 이상의 대우를 받습니다. 급여 수준은 지난 20대 기준으로 1억 3,796만 1,920원입니다. 연봉에는 일반 수당과 입법활동비, 관리 업무 수당, 정액급식비와 정근수당, 명절 휴가 비용이 포함됩니다. 별도로 의정활동 경비도 지급되는데 연간 9,251만 8,690원에 이릅니다. 이 금액은 사무실 운영비와 차량 유지비, 유류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한 해 2억 3,048만 610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당선자. 달라진 신분만큼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당선자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차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를 위한 불시 점검반이 운영됩니다. 양천구와 은평구는 모두 해외 입국자가 의무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자가격리자가 증가해 불시 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불시 점검반은 구청 공무원과 경찰관으로 운영되며 자가격리자를 불시에 찾아가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가격리 위반 시 내국인은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답답함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온라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어르신 전용 문화시설 청춘극장과 국내 최초 국악 전문 공연장 서울 남산국악당의 온라인 공연이 열리는데요. 도니문 박물관 마을과 서울 도서관 등 휴관 중인 문화시설들의 온라인 콘텐츠도 즐길 수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오는 28일까지 뮤지컬과 연극,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온라인 공연을 유튜브와 네이버 TV로 공개합니다. 서울시의 이번 달 온라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목록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가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분리배출을 잘하는 동을 선정해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은평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생활 폐기물 감량 페이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업은 생활 쓰레기 감량과 분리배출 실적이 우수한 동의 주민들에게 절감된 비용을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겁니다. 오는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은평구는 우수동에 2천만 원 상당의 종량제 봉투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양천구는 오는 21일까지 양천구 청소년상을 받을 후보자를 접수받습니다. 양천구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문예와 스포츠, 효행 등 5개 분야에서 100명 내외의 청소년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1년 이상 양천구에 살고 있는 9세 이상 20세 이하의 청소년 중 분야별 선정 기준에 적합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추천을 원하는 후보자가 있을 경우 양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서류를 작성한 후 양천구 여성가족과로 접수하면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온라인 개학에 따른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교사들에게 실시간 온라인 연수를 제공합니다. 연수 내용은 구글 클래스룸 사용법의 이해와 실제,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 동영상 제작 등입니다. 연수 방식은 2가지로 단시간 동안 대단위 교사들이 참여하는 유튜브 라이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화상 연수 방식과 라이브 방송을 통한 참여형 심화 연수를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직무 연수는 오는 20일까지 매일 오후 3시 반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